지금 이 노래가 내가 될 수 있게 만들어주니까 다가온 나 새둘나 뭐든지 다 주고 싶어 나에게만 있다면 Won't let them break your heart Oh no 네가 없다면 난 아무것도 No words I ain't enough for you 노래 말로 담고 싶어 So 모든 나의 감정 너로 읽고 쓰게 해줘 I just want to love you 널 혼자 두지 않아 난 I just want you I need you 이 밤은 짧고 넌 당연하지 않아 I tell you this time I wanna rock with you Moonlight 이 밤에 shine on you Tonight I wanna rock with you 그 어디라도 Baby hold on, baby hold on Baby hold on, baby hold on 어디서라도 세상이 끝나더라도 I wanna rock with you 너 위에 달리고 있어 너 위해서란 모든 숨이 멈출 때까지 난 너만 No words I am not for you 멜로디로 담고 싶어 너의 모든 감정 내가 들을 수 있게 해줘 I just want to love you 널 혼자 두지 않아 난 I just want you I need you 이 밤은 짧고 넌 당연하지 않아 I tell you this time I wanna rock with you Moonlight 이 밤에 shine on you Tonight I wanna rock with you 그 어디라도 Baby hold on, baby hold on 어디에서도 Baby hold on, baby hold on 어디서라도 세상이 끝나더라도 I wanna ride with you Feeling to your eyes 모든 순간들이 오로지 널 향해 있어 나는 너 하나로 춤 당연한 거야 나 없어 나에게 너만 있어서 I'll let them break your heart Oh no 그 어디라도 Baby hold on Baby hold on 어디에서도 Baby hold on Baby hold on 어디서라도 세상이 끝나더라도 I'm rock with you I wanna rock with you I wanna stay with you 여러분의 저녁을 책임지겠습니다. 소통하는 재미 뉴스프리 데스크 아나운서 김민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성지영 기자입니다. 왕릉 앞에 세워진 아파트 기억하시죠? 검단 신도시에 아파트를 건설 중인 건설사들이 장릉의 역사, 문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 마련했던 자체 개선안을 문화재청에 제출을 했는데 문화재위원회가 이것을 결론 내리지 않고 보류를 하기로 했습니다. 네, 장릉 반경 500m 안쪽에 원래 보존 지역에는 높이 20m 이상의 건축물을 지을 때 필요한 심의가 있는데 네. 이 심의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고층 아파트를 건설 추진한 거죠. 골조가 이미 지어진 상태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위원회가 건설사들이 낸 개선안으로는 이 장릉의 역사 문화 가치를 유지하기가 어렵고 심도 있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오늘 관련된 소식이 하루 종일 그 뉴스에 오르내리던데 오늘 신청곡은요 마무리님이 신청하신 세븐틴의 신곡 Rock With You였습니다. 세븐틴이 이번에 컴백했는데 노래가 너무 좋아서 신청하신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네. 금요일이 할로윈이죠, 내일이? 내일은 아니고 31일, 10월의 30일. 마지막 날. 맞다, 네. 맞다. 근데 저희가 이제 내일 방송을 이제 또 그렇죠. 지영은 윤효정 콤비가 하시고 그래서 10월의 막방이라. 네. 이틀 전에 300회 챙기면서 머리띠 했었는데 저도 머리띠로 할로윈 분위기 잘 좀 어울리네요. 내봤습니다. 네. 이 해리포터에 나오는 헤르미온느 역할이신 건가요? 성르미온느? 네. 네, 여기 사탕 좀 드려야 되는데 사탕 그러니까요. 이세희님이 사탕 주세요 하셨어요. 저 레번클로인가요? 저 그리핀도르인데 서영찬님이.
너무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안경도 그렇고.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야 너무 잘 어울리시죠? 아, 김민호 아나운서 얀센 맞으셨잖아요. 오늘부터 추가 접종 예약이라고 이사나님이 감사합니다. 참고해라. 안 그래도 참고하라고. 적어놨습니다. 네. 네, 끝나자마자 예약해야죠. 러블리나님이 너무 귀엽다고 머리카락을 귀뒤로 넘겨달래요. 넘겼는데. 예. 머리에 아. 뭐죠? 왜 그래요? 봄스타님께서 머리띠입니다. 할로윈 기념. 국적이 뭐냐고 국경 없는 미모라고. 와 어떻게 이런 댓글을 남기실 수가 있습니까? 정말 센스. 벨라님이 머리에 뿔난 줄 알았대요. 아, 강민수님이 김주혁 배우 사교죽이라고. 아. 내일에. 네네. 어제는 가수 신해철님의 7주기였는데. 사과를 두목님이 대신하셨습니다. 네. 두목님도 오랜만에 오늘 예쁜 의상을 입고 오셨던데 조금만 기다려주시고. 네. 저희보다 더 준비를 많이 하신 아, 분이 그러니까요. 한분 이분이 계셔가지고. 대박입니다. 네, 지금 바로 만나러 갑니다. 네, 456번 참가자 쌍문동 김정원 기자 나오셨습니다. 월드나우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서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나비 넥타이 대신. 네. 아, 네. 쌍문동. 네. 어디서 나셨어요? 이거 직접 구입을 하신 건가요? 아니요, 여기 제작 오니까. 네. 이미 오징어 게임이니까. 아, 네. 너무 원래 잘 이거 좀 어울리시네요. 구하려고 했는데 뭐 배송이 늦을 것 같아. 어. 원래 저희가 지난주에 하기로 아, 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또 성정 선배한테 SOS를 쳤죠. 그래서 이제 직접 또 이렇게 사주셔 갖고 오. 코디팀이 동원돼서 구했습니다. 예. 아니, 김정원 기자 456번. 네. 그 얼굴이 약간 배우상이셔가지고 진짜 배우 오징어 상은 게임에 배우 상은 뭡니까? 얼굴이 배우상. 배우는 아닌데 배우 상은 뭐예요? 배우 해도 어울릴 얼굴이다 이거죠. 아, 범블비님이 456번 격투기 선수 같다고. 네. 격투기 네. 제가 머리가 좀 짧으니까. 무명님이 방금 입에서 물을 뿜을 뻔했고. 코디님이 성정원님 하셨습니다. 야, 거의 뭐 300회 보시고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은 얘네는 맨날 이러고 방송을 하나 놀라실 것 같아요. 이 방송은 대체 뭐지 하면서 아, 네. 이벤트가 겹쳐가지고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아 예. 이사나님이 봉원이 형이 9월 30일 이후 한 달 만이라고. 감사합니다. 또 기억을 해주시다니. 아, 그렇게 어쩌다 오셨어요? 보니 그렇게 됐어요. 어쩌다 보니 네. 그렇게 됐어요. 맞아요. 네. 누리호에 누리호죠? 누리호에 누리호. 밀려서 네. 네. 밀릴만도 하죠. 아, 그럼요. 예. 네. 엄청났죠. 저희 다 두근두근하면서 보고 있었잖아요. 네. 그 오늘 뭐 주제가 그 의상이랑 아, 관련이 네. 있는 거죠? 오늘 주제가 뭔지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 주제가 오늘 뭔가요? 주제가 이거예요, 하셨는데. 그냥. 오늘 주제입니다. 네. 오늘 주제입니다. 네, 네. 주제입니다. 제가 네. 주제 파악을 잘 하고 있는데. 이게 진짜 이게 얼마만큼 열풍이냐면 이게 이제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헬스클럽 전단지에 홍보 전단지예요. 우와. 저희 회사 앞에서 이렇게 점심 때 나눠주는데 뭐라고 여기도 써져 이제 있는 오징어 게임으로 해서 이제 홍보하는 게 뭐 PT 매트 하면 뭐 또 이런 게임 주고 클리어할 것 이렇게 약간 차용을 해서 이렇게 광고 전단지를 나눠주시더라고요. 저런 복장으로 PT를 시키면 정말 좀 후덜덜할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정말 인기가 장난이 아니구나 그럼요. 싶어서 한번 들고 와봤고 아, 그 네. 추리닝 입고 바로 PT 받으러 가시면 되겠네요. 네. 제가 요거 준비하면서 제가 웃겼던 게 이거를 뭐라고 불러요? 뭐라고 하죠? 김민호 아나운서? 제가 입고 트레이닝복 혹은 추리닝? 추리닝은 자 여기서 질문 들어갑니다. 아, 네. 추리닝은 그 표준어일까요, 아닐까요? 추리닝. 유유할 때 그 밑에 유가 있는 추리닝은 표준어일까요, 아닐까요? 아닌 걸로 알고 있었는데 맞나요? 그러면은 유 말고 하나 있는 추리닝은 아. 표준어일까요, 아닐까요? 표준어요. 김민호 아나운서? 모르겠어요. 아나운서 국장님 보고 계십니다. 추리닝. 이 지금 옷 추리닝 말씀하시는 거 맞죠? 표준어예요? 몰라요. 국어 대사전에 올라와 있어요. 오. 추리닝. 아. 물론 이거를 운동복으로 순화하라고는 돼 있지만 엄연히 국어 대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단어. 그렇구나. 트레이닝복 추리닝. 근데 추는 아니고 추는 아니고. 우하는데 아, 추리닝. 추. 놀랐어 이번에 하다가 새로운 발견했습니다. 어쨌든
어쨌든 오늘 오징어 게임 이야기를 할 텐데 네. 잠깐 영상 준비한 게 있는데 잠깐 보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네. 여기가 프랑스 파리예요. 지금 도심에서 지금 그 난투극이 벌어진 건데 남자들끼리 지금 싸움이 벌어졌죠. 그리고 이제 주위에 있던 시민들 비명을 지르며 도망을 치는 장면인데 제대로 싸우는데요. 어이구. 네네. 와, 와, 와. 어휴. 이 싸움이 벌어진 이유가 바로 오징어 게임 때문이에요. 네. 왜냐면 여기 이제 프랑스 파리 도심에 오징어 게임 임시 체험관이 딱 이틀 동안 문을 열었는데 여기를 가게 되면 뭐 딱지치기, 달고나 뽑기 등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데 이 체험관에 들어가려고 사람들이 전날 밤부터 노숙을 했다고 합니다. 와. 그런데 갑자기 대기하던 사람들이 이렇게 몸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네. 근데 이들이 왜 싸웠는지는 정확하게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는데 현지 언론이 이제 추측하기로 임시 체험관 들어가려고 길게 줄을 오랫동안 서 있다 보니까 지치죠. 뭔가 이렇게 신경이 날카로워졌는데 누군가가 뭐 새치기를 하려고 했다던가 그러면서 시비가 붙어서 이 사달이 난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보도를 했습니다. 네. 뭐 제가 입고 온 것처럼 지금 오징어 게임 뭐 드라마 속에 있는 소품도 지금 정말 인기를 끌고 있거든요. 네. 요 관련해서 리포트가 하나 있는데 잠깐 보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It's going to be our biggest show ever. 정말 끝내준다. 기생충 현상 같다. 전 세계를 사로잡은 지옥 같은 호러쇼. 한국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 쏟아진 외국 언론들의 평가입니다. 지난 17일 넷플릭스에 공개된 이 드라마는 한국 콘텐츠 최초로 미국과 영국에서 1위에 오르더니 76개국을 휩쓸었습니다. 끝없는 빚에 시달려온 사람들이 456억 원을 놓고 목숨 걸고 싸우는 살인게임.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달고나 게임 등 단순한 놀이로 잔혹한 경쟁 사회를 선명하게 그려냈다는 평가입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부의 불평등을 다뤘다는 점에서 영화 기생충을 떠올리게 한다고 썼습니다. 특히 해고된 중년 남성, 외국인 노동자 등 영웅이 아닌 소외된 이들의 서사는 공감대를 높였습니다. 남은 건 거의 절망과 공포와 분노와 슬픔밖에 없어 보이는데 그 와중에 잃지 않는 인간성, 그것에 대한 희망. 작품에 등장한 한국의 옛 놀이들도 해외 팬들을 사로잡았습니다. 패러디 영상이 쏟아지고 있는데 특히 달고나 게임이 최고 인기입니다. 두 번째 게임은 설탕 뽑기입니다. 이렇게까지 핥아야 되나? 다른 방법은 없나? 소품들도 불티나게 팔리고 있는데 배우들이 입은 트레이닝복은 넷플릭스 창립자도 인증샷을 올렸고 달고나 키트와 양은 도시락도 국내 가격보다 10배 넘게 비싼 약 4만 원에 팔리고 있습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정말 대단한데 네. 잠깐 좌상단에도 나갔지만 76개국의 1위였다라고 적혀져 있는데 저 당시만 해도 저랬고 지금은 또 상황이 다르잖아요. 더 많은 국가에서 이게 1위죠. 인기가 워낙 많다 보니까 뭐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막 기록이 막 계속 깨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달 초에 이미 넷플릭스가 정식 서비스되고 있는 전 세계 국가가 83개국인데 모두 1위를 한 번씩 했어요. 예. 물론 이제 2위인 나라도 있지만 어쨌든 한 번씩은 다 1위를 해갖고 현재도 전 세계 시청 순위는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게 네. 넷플릭스 역사상 정말 전무후무한 기록이라고 해요. 음. 그 넷플릭스가 지난주에 그 3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3분기 실적 발표만 한 게 아니고 발표하고 난 뒤에 경영진들끼리 자기들이 뭐 올해 콘텐츠 시장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일종의 인터뷰를 했어요. 자기들끼리 영상을 올린 게 있는데 좀 이따 보여드릴 텐데 경영진들이 보면 이 오징어 게임 성공에 정말 고무된 모습이었어요. 근데 제가 영상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 준비했는데 오랜만에 듣기 평가를 한번 해보려고 듣기 평가. 합니다. 네. 잉글리시가 나옵니다. 예. 나오는데 영상에 보면 두 명이 등장해요. 처음에 한 명 등장하고 또 두 번째 누가 등장을 하는데 어쨌든 이 제일 처음 등장하는 인물이 내뱉는 단어가 뭔지 알아맞히는 거예요. 네. 귀를 쫑긋. 길을 쫑긋 하시는데 물론 자막은 달려 있습니다. 자막은 달려 있는데 이거 퀴즈 일단 준비하시고요. 영상 오징어 게임입니까? 네. 네, 영상 틀어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Good afternoon and welcome to the Netflix Q3 2021 earnings interview. You know, it's like Squid Game's incredible, but it's not that Ted commissioned it. The most incredible part is it's the system that Ted's built with highly distributed vision. You know, and it was one of our leaders in Korea 2 years ago that commissioned it.
And so there's got to be other amazing ones like that even Ted or I or any of us don't even yet know about, that are digesting in the Netflix content engine. 네. 정답 확인 좀 해주세요. 전 이게 오늘 이거 번호 때문에 앞에 노트북을 치워갖고 댓글이 아니 안 보여. 쭌쭈닝님이 댓글 달아주세요 했는데 댓글은 다들 아직 안 다셨어요. 네. 지금 정답이 없는데요. 네. 한성님이 못 맞히면 죽나요? 네, 그러지 않습니다. 네. 다 못 들으신 것 같아요. 사실 한국어로 안녕하세요. 예. 마치 영어처럼 들리긴 했지만, 네. 한국어로. 안녕하세요. 한국어로 안녕하세요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넷플릭스가 콘텐츠가 엄청 많잖아요. 거기 안에 들어가면.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경영 실적 발표하는데 네. 자기들 경영진들끼리 이야기를 하는데 첫 마디가 안녕하세요. 이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신창은님 마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국말인 거죠. 그러니까 얼마만큼 이 넷플릭스 경영진들이 오징어 게임을 정말 고마워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분위기잖아요. 네. 게다가 다들 지금 똑같은 추링을 입고 왔어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 나온 사람이 그 IR 담당 부사장이고 두 번째가 공동 대표인데 둘 다 초록색 추리닝을 입고 나왔어요. 근데 이게 이 동영상이 저는 이제 이 그 실적 발표 이것 때문에 동영상을 제가 다 봤거든요. 네. 40분 동안 40분 50분 정도 되는데 거의 오징어 게임이 한 최소 절반 이상 이야기를 해요. 아 그래요? 너무 신났더라고. 아. 신나서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사회자도 이제 그 넷플릭스 경영진 중에 한 명인데 사회자가 다른 사람들한테 마지막 질문을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물어보냐면 올해 그 넷플릭스 경영진들이 봤을 때 가장 자기들이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콘텐츠를 하나 들어주세요. 오징어 게임은 제외하고. 라는 말을 붙여요. 그럴 정도로. 그 말을 안 붙이면 다 오징어 게임이라고 할 거니까 그거 빼고 이야기해 주세요라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 넷플릭스 입장에서는 이 오징어 게임이 진짜 효자 종목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올해 들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작년에 코로나19가 심해지면서 사람들이 대부분 집에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넷플릭스 등 이런 그 콘텐츠 동영상 서비스가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러다가 올해부터는 시장이 조금씩 정체되고 있었고 거기다가 뭐 디즈니라든지 AT&T라든지 새로운 경쟁자들이 막 부상을 하고 있는 시점이었어요. 거기다가 뭔가 올해 신작도 잘 안 나오면서 가입자 이탈이 발생을 했는데 갑자기 이제 오징어 게임이 대박을 치니까 실적이 너무 좋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3분기 실적 발표를 보면 그 3분기 그러니까 7, 8, 9월 달에 유료 가입자가 전 세계적으로 438만 명이 증가했어요. 넷플릭스가. 근데 시장 추정치가 원래 380만 명 정도였는데 이것보다 훨씬 뛰어넘은 거죠. 로이터 통신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그 오징어 게임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이 예상보다 많은 신규 고객을 끌어들였다 이렇게 분석을 했어요. 그 넷플릭스에 따르면은 오징어 게임이 지난달 중순에 출시가 된 이후에 첫 28일 동안 이 드라마를 최소 2분 동안 본 시청자가 몇 명이냐면 1억 4,200만 명. 와 1억이 넘었어요. 전 세계 넷플릭스 가입자의 한 66%에 해당하는 수치예요. 그 다음에 이건 또 보면 또 재밌는 게 이 오징어 게임을 보기 시작한 시청자 중 90%가 적어도 한 개 이상의 에피소드를 봤다. 이게 9화까지 돼 있는데 그러니까 2분 이상 본 시청자는 1억 뭐 4천만 명 정도 되지만 90%는 한 회 이상 봤고 그 다음에 8,700만 명은 그 마지막 9화까지 23일 안에 다 봤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 정도 되는 시간이냐면 전 세계 시청자가 오징어 게임 보는 시간을 다 합쳐보니까 14억 시간인데 잘 감이 안 오죠? 네. 횟수로 따지면 15만 9,817년이래요. 와 어마어마하네.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근데 사실 저는 이렇게 사실 제가 약간 이 넷플릭스 실적에 좀 도움을 준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넷플릭스 처음 서비스 나왔을 때 처음에 한 달 동안은 무료로 보게 해줘요. 네. 그 다음에 유료로 전환이 되거든요. 전 한 달 동안 보고 유료 전환을 안 했어요. 근데 오징어 게임 때문에 이번에 하셨어요? 이번에 한 달 어쨌든 여기가 정액제잖아요. 한 달 그 9회까지 다 봤어요. 물론 프리데스크를 위한 것도 있었지만 주변에서 오징어 게임 하니까 좀 궁금하죠. 궁금해서 이제
다 봤죠. 음. 그러니까 저 438만 명 중에 제가 아마 들어가 있을 거예요. 네. 네. 토이씨님이 외국인이 안녕하세요를 말해도 너무나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들린다고. 그래서 아마 안 들리셨을 거 아, 같아요. 그러셨구나. 위드미채님이 안녕하세요는 처음으로 들었는데 영어로 하길래 멍하셨다고 아. 하셨습니다. 제가 약간 중간에 약간 제가 혼란을 드리기 위해서 잉글리시라고만 했지 사실상 영어라고 명백하게 이야기하진 않았어요. 명확하게. 네. 다 계산된 계산된. 말씀이셨구나. 순준이님은 알고도 타이핑을 못했다고 댓글 달아주세요 하고 본인은 타이핑을 못한 거죠. 네. 진짜 엄청난 대기록인데 아까 삐까번쩍님도 돈을 그렇게 버는데 신이 나지 하셨어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이렇게 흥행을 하게 된 비결은 뭘까요? 뭐 여러 가지 분석들을 하고 있는데 그 분석을 좀 들려드리기 전에 네. 동영상 하나 좀 준비를 했는데 잠깐 예. 보고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여기가 지금 브라질입니다. 사람들이 지금 쓰레기 수거하는 트럭에 매달려 있죠. 이게 바로 버려진 음식을 찾고 있는 겁니다. 이게 부자들이 많이 살고 있는 동네 슈퍼마켓 앞에서 이 사람들이 쓰레기 수거 트럭을 뒤지는 모습이 SNS에 올라온 건데 이 동영상을 찍은 분이 그 우버 택시 운전자래요. 네. 안드레 케이로즈라는 분인데 아우, 이곳에서 너무나 쉽게 볼 수 있는 너무 슬픈 장면. 슬프네요. 진짜.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촬영을 결심했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 슈퍼마켓 직원이 뭐라고 그랬냐면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이렇게 쓰레기를 뒤지는 모습이 일상이 됐다. 거의 매일 이런 일이 일어나고 어린아이들도 쓰레기 더미에 몸을 던져서 먹을 것을 찾는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네. 이게 브라질 정부 자료에 따르면 현재 하루에 한 끼 해결하기 힘든 브라질 국민이 1,900만 명인데 네. 이게 2년 전과 비교해서 2배가 늘어난 거예요. 그럼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뭐 흥행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실 거잖아요. 예, 예. 네. 근데 이게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이 뭐라고 그랬냐면 오징어 게임 흥행 성공의 비결 중에 하나가 이 빈부격차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특히 코로나19 이후에 빈부격차가 너무 확대됐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러니까 약간 슬픈 이야기지만 이것 때문에 오징어 게임 성공 그 흥행 비결의 하나를 꼽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빈부격차는 물론 예전에도 존재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코로나19 이후에 이게 너무 확대가 되다 보니까 이 부의 불평등이 단지 뭐 브라질이든 뭐 다른 나라든 어느 특정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사람들이 인식하게 된 거예요. 전 세계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뭐 그 오징어 게임 보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이게 부의 불평등 문제를 좀 많이 다루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2년 전에 넷플릭스가 이 오징어 게임이 조명한 이른바 계급 투쟁이 현실에 부합한다고 판단을 했고 코로나19 대유행 이후에 이게 더 심해졌다 이렇게 있습니다. 또 이제 다른 분석도 있는데 영국 BBC 방송 뭐라고 그랬냐면 사실 이게 오징어 게임이 반짝 뜬 것 같이 보이지만 한국 드라마가 오랜 기간 동안 발전해온 어떤 결과다 이렇게 진단을 하기도 했어요. 네. 뭐 예를 들면 뭐 이게 문학의 전반적으로 보면 BTS 그냥 BTS 그러면 다 알아요. 네. 설명을 할 필요가 없어요. 뭐 방탄소년단도 필요 없고 한국만 그런 게 아니고 뭐 전 세계 사람들 BTS 그러면 그렇죠. 다 아는 네. 거잖아요. 뭐 블랙핑크라든지 또 영화 기생충, 미나리 이러면서 정말 할리우드를 뒤집어 놨는데 이 오징어 게임의 인기는 몇 년 동안 이 서구 사회에 퍼진 한국 문화의 가장 최신 물결이다 이렇게 그 표현을 했습니다. BBC가. 그리고 뭐 여기다 한국의 어떤 다양한 줄거리도 흥행 비결로 꼽았는데 그 최근에 그 저희 MBC에서 오징어 게임 황동혁 감독 인터뷰를 한 게 있어요. 네. 요 본인이 어떻게 또 흥행 비결을 밝힌 게 있는데 요 관련 리포트 잠깐 보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달고나 뽑기. 드라마 오징어 게임 참가자들이 목숨을 걸고 하던 게임은 이제 전 세계에서 즐기는 놀이가 됐습니다. 오징어 게임의 황동혁 감독도 제작진끼리 농담으로 하던 얘기가 현실이 됐다며 신기해합니다. 달고나 뽑기가 유행할 것 같다. 뭐 장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식의 농담들을 했는데 가격이 뭐 몇 배가 뛰고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좀 신기하긴 하더라고요. 오징어 게임이 넷플릭스의 사상 최대 히트작이 될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오는 상황. 앞서 남한산성, 도가니 등 영화를 만들었던 황 감독은 오징어 게임을 2시간짜리 영화가 아니라 9회분의 드라마로 만들어 충분한 얘기를 할 수 있었던 점, 그리고 소재와 표현에서 자유로웠던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어떤 상업적으로 금기시되었던 그런 소재들을 더 자유롭게 마음껏 펼쳐볼 수 있는 그런 장점은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뭔가를 해볼 수 있는 또
그렇다면 오징어 게임 시즌2를 만들 계획은 없을까? 잠입한 경찰 준호라는 인물과 그의 생사 여부와 그리고 이 게임을 중간에서 관장하는 프론트맨이라는 그 가면을 쓴 남자, 아마 시즌2가 만들어진다면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이. 그러나 아직은 구상뿐, 구체적 계획이나 제작 일정은 미정입니다. 기대치가 너무들 올라가서 실망을 하게 되시는 경우가 많아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큰 부담입니다. 근데 오징어 게임을 만들며 이가 6개나 빠졌다는 황 감독. 그는 오징어 게임의 자발적 참가자들처럼 또다시 창작의 고통 속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에드리안 헐님이 코로나 때문에 주변 것들을 더 자세하게 보게 된 듯 하셨고, 스텔라 로브님이 아까 브라질 관련해서 슬프네요. 최소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은 정부가 책임을 져야지 하셨고요. 페르소나 에고님도 빈부격차는 시대를 넘어 세계 공통적인 문제라서 사람들의 공감을 쉽게 얻은 듯합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이게 사실 넷플릭스 측이 그렇게 신날 만도 한 게 돈을 엄청 벌었을 것 같은데 맞아요. 어느 정도인가요? 그러니까 저거 공식적으로 밝힌 건 없는데 최근에 그 블룸버그 통신이 넷플릭스 내부 자료를 인용해서 보도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오징어 게임의 가치를, 그러니까 뭐 얼마 벌었다가 아니고 가치를 우리 돈 1조 원 정도를 추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작비를 고려하면 그야말로 대박인데, 오징어 게임 제작비가 우리 돈으로 한 253억 원 정도 돼요. 네. 9화까지 만들었으니까 회당 한 28억 원 정도가 되는데, 다른 인기작과 비교하면 뭐 해당 투자비가 한 4분의 1, 5분의 1 수준이라고 해요. 네. 그러니까 적은 제작비로 뭐 대략 1조 원 정도의 가치를 창출했다고 하면 단순 계산을 해봐도 수익이 40배 정도가 난 거예요. 네. 더 클 수도 있지만. 네. 그러니까 오징어 게임 공개 이후에 넷플릭스 주가도 한 7% 정도 올랐고, 시가총액이 우리 돈으로 24조 원 정도 증가했으니까 정말 뭐 좋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 소식을 보다 보니까 중국에서도 지금 오징어 게임 인기가 엄청나다고 하는데 사실 중국은 넷플릭스 서비스가 안 되고 있잖아요. 맞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넷플릭스 서비스도 안 되고 우리나라 영상물도 지금 수입이 잘 안 되고 있는데, 근데 지금 중국은 드라마 오징어 게임 열풍이 불고 있다. 그러니까 되게 그냥 마냥 반가워할 만한 일은 아니에요. 그 뒤 속사정이 있거든요. 그것도 리포트가 있는데 잠깐 보고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 세계적인 오징어 게임 열풍은 중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SNS에는 중국 각지에서 올라온 달고나 뽑기 영상이 본물을 이루고 드라마 속 여주인공처럼 분장한 영상을 올리는 것도 유행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쇼핑몰에서는 달고나와 운동복, 가면 등 오징어 게임 소품들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을 볼 수 있는 넷플릭스는 중국에서는 접속이 차단돼 있는데 어떻게 이런 인기가 가능할까? 한류 콘텐츠 불법 유통을 감시하고 대응하는 한국저작권 중국사무소. 오징어 게임을 얼마나 쉽게 볼 수 있는지 직접 찾아봤습니다. 바이두라고 한국의 네이버 같은 사이트가 있는데요. 온라인 시청 이런 키워드만 넣어서 검색을 하면 바로 스트리밍 가능한 사이트들이 아주 많이 나와요. 오징어 게임만이 아닙니다. 최근 한국에서 인기 있는 드라마와 예능 프로그램을 검색하자 지난주 방영분까지 바로 뜹니다. 이런 사이트가 100개 정도 됩니다. 이름 뒤에 숫자를 이렇게 추가하는 식으로 교묘히 바꿔서 계속 사이트를 남겨두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2016년 사드 사태 이후 한한령에 따라 한국 콘텐츠 수입이 사실상 금지되자 이런 불법 사이트는 오히려 더 늘었습니다. 재미있는 한류 콘텐츠에 대한 수요는 여전한데 합법적으로 볼 방법은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 5년간 중국에서 적발된 콘텐츠 불법 유통 건수만 8만 5천 건. 오징어 게임을 계기로 중국 내 한류 콘텐츠 불법 유통이 다시 문제가 되자 정부도 한중 FTA를 위반한 부분이 있는지를 검토해 시정 방안을 찾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HLB님이 대한민국이라는 달고나에서 뽑기 성공한 넷플릭스야 하셨고, 성희르님이 오징어 게임 작작 좀 울어 먹어라 하셨습니다. 오늘까지만 한 번만 더 울고 먹겠습니다. 네. 아드리안 홀님이 중국은 인터넷 폐쇄적인데 어디서 저런 건 잘 받아서 공유하네. 크크. 네. 토이시님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어요. 미다스님이 북한에서도 다 봤을 것 같다고. 네, 사실
중국의 이 불법 콘텐츠 유통은 사실 어제 오늘 일은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네. 사실 막는 게 가능은 한가 싶거든요. 뭐 이론적으로는 가능하겠습니다만은 실제는 거의 불가능한 상황인데 왜냐하면 우리 정부가 단속 권한이 없잖아요. 할 수 네. 있는 거라고는 중국 그렇죠. 정부에다가 저거 뭐 삭제하든지 시정을 요구하는 것밖에 못 하는데 그러니까 사실 불법 유통을 막는 가장 쉬운 방법은 한한령을 풀어서 다 자유롭게 보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 그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중국이 어떤 연예계 엔터테인먼트 업계를 비롯해서 이제 전 사회 전반적으로 뭐 일종의 군기 잡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 뭐 한한령 해제할지는 굉장히 불투명한 상황이고 이것 때문에 오징어 게임이 중국에서는 아예 그 정식 방영되지 못할 거라는 보도도 나왔어요. 이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 보도인데 그 오징어 게임이 불법 유통을 통해서 중국에서 인기를 얻고 있지만 이 시청자들은 뭐 드라마의 불평등과 뭐 폭력성에 대한 주제 때문에 정식 방영이 안 될 거다. 그러면서 이미 불법 유통이 기승을 부리고 있고 내용이 너무 폭력적이라서 당국의 검열을 통과할 수 없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오징어 게임이 넷플릭스가 만약에 들어가려고 하면 그 중국의 동영상 플랫폼에서 이걸 방영권을 사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미 많은 사람들이 불법 유통을 통해서 이른바 도둑 시청을 다 한 상황이에요. 다 봤는데 누가 또 돈 주고 보겠느냐. 그래서 아마 이게 수익을 내기 힘들기 때문에 정식 방영되기는 힘들지 않겠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네. 네. 중국에서 폭력성 때문에 정식 방영이 안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폭력성 때문에 지금 뭐 세계 각국 학교에서도 학생들한테 보지 말라고 시청을 제한하고 있다면서요? 사실 근데 이거는 뭐 제가 뭐 오징어 게임 제작자는 아니지만 청소년 관람 불가 18세 이상으로 등급이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러니까 폭력성이 예를 들면 청소년 관람 간대 폭력성이 그렇게 많으면 문제가 되겠지만 근데 뭐 관람 불가 등급이지만 어쨌든 인터넷에 여러 가지 짤들을 통해서 이제 또 불법 시청을 통해서 애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계 각국은 뭐 이런 게임들을 애들이 하면서 폭력성에 노출될 수 있다 우려를 하고 있는데 네. 실제 미국의 플로리다 한 공립학교는 이제 통지문을 보냈어요. 학부모들한테. 오징어 게임이 아이들한테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래서 저학년 학생들이 부모 몰래 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으니 좀 이렇게 집에서 지도를 해달라. 그리고 이게 보면 드라마에 보면 이게 그 게임을 하고 탈락자가 나와요. 네. 탈락자는 죽어요. 그렇죠. 네. 영화 속에서. 영화 속에서. 원래 오징어 게임은 아니잖아요. 이거 원래 애들이 노는 게임인데. 그러니까 애들이 그걸 따라하면서 막 애들한테 이렇게 막 때리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조금 나오니까 학교에서 좀 걱정이 돼서 이런 통지문을 보냈고 호주도 좀 학부모들한테 편지 보내서 좀 애들 못 보게 지도해 주십시오. 네. 유럽의 학교에서는 징계까지 예고를 한 상황이에요. 벨기에 학교는 애들이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비슷한 놀이를 하면서 탈락자를 이제 때리는 놀이로 약간 변질되고 있다 이런 우려를 하면서 총을 쏠 수는 총을 쏠 수 없으니까 막 애들이 네. 이렇게 막 때리고 이러다 보니까 폭력이 개입이 되니까 좀 걱정하면서 혹시 이런 따라한 학생들 징계할 거다. 영국의 어떤 학교도 그래서 약간 좀 전 세계 학교가 지금 오징어 게임 금지령이 발동된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사실 그 지금 헬로윈 시즌이기도 해서 네. 이 커스텀 입는 것도 안 된다, 금지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다 감싸고 있어서 누군지 잘 좀 누군지 모르고 좀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안 된다고 하고 실제로 할로윈 때 그 총기나 이런 모양도 들고 오지 못하게 하거든요. 사실 학교에서는 특히 총은 특히 더 위험하니까. 네네. 그렇긴 한데 근데 사실 아까도 댓글에서도 19금인데 애들 보고 보지 말라 그러면 당연히 보지 않아야 되는 그렇죠. 콘텐츠를 네네.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싶은 예, 생각도 예. 있고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근데 사실은 이게 워낙 드라마가 큰 인기를 끌고 있고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사실 우리의 놀인데 아이들이 놀던 놀인데 또 영화 속에서 그렇게 비춰지니까 애들은 놀지 못하게 하는 게 약간 좀 아이러니한 상황인 것 같기도 하고 뭐 근데 이게 문제가 좀 드라마 제작사가 이게 뭐 제주는 곰이 넘고 뭐처럼 넷플릭스는 너무 신났는데 실제 제작하는 제작자 입장에선 가져가는 돈이 별로 없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일단 뭐 제작비 정도는 지금 나오고 있지만 정확하게 수익이 얼마고 이 수익을 어떻게 나누는지는 영업 비밀이기 때문에 알려진 바가 없어요. 네. 근데 이른바 이 그 넷플릭스 보면 넷플릭스에서 직접 제작한 이른바 오리지널 콘텐츠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대부분 그 넷플릭스가 지적 재산권을 갖고 있는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른바 입도 선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제작사가 작품이 제작되기 전부터 넷플릭스가 그 전체 구매를 하는 거예요. 이른바 프리바이라는 방식으로 채택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프리바이를 할 때 우리가 뭐 얼마 딱 줄 테니까 이걸로 끝이야. 그리고 갖고 와서 넷플릭스가 물론 뭐 해외 마케팅, 더빙 이런 거 다 책임을 지지만 이 흥행에 따른 추가 인센티브는 받을 수가 없는 방식인 거예요. 이 때문에 일부에선 이런 계약 방식이 장기적으로 보면 한국 콘텐츠 성장에 좀 해가 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콘텐츠 산업이 넷플릭스의 하청 기지로 전락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는데, 또 반면에 다른 쪽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그러니까 넷플릭스가 한국 콘텐츠계에 좀 잘 돌아가게 투자를 많이 한 측면도 우리가 좀 인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실제 넷플릭스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한 7,700억 원 이상을 그 한국 콘텐츠 제작에 투자를 했고, 올해도 물론 그렇게 해서 한 80편 가량의 한국 콘텐츠를 제작을 했고, 올해도 한 5,500억 원 정도 투자를 할 계획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오징어 게임 연출한 황동혁 감독 이야기를 들어봐도, 인터뷰를 보면 2008년에 처음 작품 기획하고 투자자를 찾아다닐 거 아닙니까? 아무도 투자를 안 해주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잘 될지 안 될지 솔직히 모르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넷플릭스가 어쨌든 뭐 수백억 원을 들여서 투자를 해줬고, 거기에 대한 되게 고마워한다 이런 걸 밝히기도 했기 때문에 일종의 이게 양날의 검인 것 같아요. 뭐냐면 만약에 그 콘텐츠가 망해버리면 사실 또 넷플릭스 입장에서는 굉장히 또 큰 손해를 받는 거기 때문에 그런 위험 부담을 또 지는 부분도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몽돌님도 똑같은 얘기 해주셨는데, 넷플릭스가 아니었으면 오징어 게임은 아직도 감독의 뇌에만 있었다라고 말씀을 또 해주셨네요. 그 수익 배분 말고도 넷플릭스 관련돼서 여러 가지 또 잡음이 있긴 하잖아요. 최근에 넷플릭스가 그 회사 기밀을 유출한 직원을 해고를 했는데, 그 직원이 누구냐면 이 오징어 게임을 비롯해서 제작비 얼마래요라는 이 내부 문서를 블룸버그 통신에 준 걸로 추정이 되는 사람을 해고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꼭 그것 때문에 그랬던 거 아니고, 이분 최근에 그 넷플릭스 그 콘텐츠 중에 코미디 쇼 더 클로저라는 게 있는데, 이게 트랜스젠더 혐오 논란으로 좀 도마에 올랐어요. 이거를 이제 이 해고된 직원이 해고되기 전에 좀 비판을 했고, 또 파업을 주도했던 핵심 인물로 알려졌어요. 그래서 근데 넷플릭스는 어쨌든 직원 해고하면서, 이 직원이 뭐 넷플릭스에 실망받고 상처받은 건 이해를 하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신뢰와 투명성 높은 문화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왜 회사 내부 자료 밖으로 빼돌리느냐, 뭐 이런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근데 사실 이렇게 그때 이 넷플릭스는 내부 보안을 굉장히 이렇게 강화해 왔는데, 그 제작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금액적인 부분들이 블룸버그 통신에 흘러나가면서 굉장히 좀 이례적이었다 이렇게 뭐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오징어 게임 한 번만 더 울고 먹었는데 쫙 정리를 들으니까 쫙 들어오네요. 그러니까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뭐 오징어 게임 말고 뭐 이렇게 다른 걸로 뭐 저기 낙지 게임 뭐 이런 거 죄송합니다. 또 다른 드라마 흥행하면 또 그 의상이나 뭐 컨셉 가져오셔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하시는 걸로. 쌍문동 김정원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쌍문동은 아닌데 어쨌든 456번 사라지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가죽 점퍼를 입고 가을이니까 등장하셨습니다. 노재필 기자입니다. 뭐 많은 분들이 뭐 1번 복장을 하고 오지 않을까라는 어떤 기대를 하셨는데 뭘로 하고 올까 되게 기대를 사실 하셨는데. 저라도 좀 품위를 지켜야죠. 뭐 하시는 거죠 이번 주? 한마디 하고 싶어요. 그만해. 이러다 프로그램 문 닫어. 이거 하려고 지금 죄송합니다. 이렇게 깔고 이거 하시려고 이렇게 다 깔고 큰 그림이 됐습니다, 두 분. 아무튼 뭐 오늘 김종원 기자는 참 이렇게 준비를 많이 해오시고 또 많은 또 콘텐츠와 또 오늘 잘 어울리시네요 보니까. 그렇죠. 옷은 놓고 가세요. 제가 입을 거니까. 이산나님이 비옷 입고 오심 하셨습니다. 노일남 등장이라고. 근데 1년 만에 입었는데 굉장히 이게 사실 편안하더라고요. 작년에 제가 이 옷을 많이 입었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제 날 좀 추워지고 해서 자주 입으려고. 전혀 옷이 그대로네요. 하나도 훼손되지 않고. 좋은 거 사셨네요. 진짜 가죽이니까 5만 원짜리. 자, 오늘 퀴즈트 산책부터 가겠습니다. 오늘 이제 그
부스터샷에 대한 얘기를 정부가 했는데 50대 이상, 그다음에 얀센 접종자 그리고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11월부터 부스터샷을 맞아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김윤아 아나운서 같은 경우도 얀센 맞아요. 문자 받았어요. 오늘 받았죠. 이따 8시에 예약해야 됩니다. 네, 이선아님이 아까 얘기해 주셨잖아요. 대상자입니다. 그 얀센 맞으신 분들은 이제 모더나나 그 뭡니까 화이자 같은 mRNA 백신을 이제 맞는 걸 이제 추천하고 있고 정부가 반면에 본인이 굳이 또 얀센을 맞고 싶다 그러면 보건소에다가 이제 예약을 해가지고 부스터샷도 나는 꼭 얀센을 맞겠다. 그렇죠. 그럼 얀센 맞을 수 있어요. 얀센의 장점 한 번 맞는 거니까 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옷에서 자꾸 소리 난다고. 부스럭부스럭. 이거 비닐 아니라니까. 오랜만에 입어가지고 좀 아직. 자 그리고 오늘 이제 확진자가 20일 만에 다시 2,000명대. 그러니까 어제 그러니까 오늘 자정이죠. 네. 0시를 기준으로 2,111명인데 좀 전에 6시 기준 확진자를 봤더니 1,726명이에요. 그래서 어제보다 50명이 늘었더라고요. 그러네요. 내일도 2,000명이 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일상 회복을 앞두고 좀 확진자가 늘고 있어서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좀 있고요. 자 그다음에 뭐 아까 넷플릭스 얘기도 했지만 다 내자라고. 내자네 내자. 아니 간만에 또 입고 왔다고 너무 또 옷에 다들 가죽 잠바 오랜만에 입었다고. 네네. 아니 뭐 벗을까 이거? 아니 관심. 아니 포장지 소리가 난다는. 투샷으로 좀 바꿔주시고 내가 저거 한번 입어볼게 저거 추리닝. 지금요? 네 잠깐 바꿔주고 두 분 계세요. 내가 한번 입어볼게요.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죠. 옷 갈아입는 거를 또 라이브로 보낼 수는 없잖아 제가. 네. 이게 소리가 많이 나가지고 시청자분들이 그걸 원한 건 아닐 테지만 지금 뿌직뿌직 소리가 난다고. 방송 중에 최초로 생방 중에 옷 갈아입기. 네. 오 들어갔어요. 오. 네. 오. 괜찮은데요? 네. 한번 다시 스리샷으로 가시죠. 예. 네. 너무 잘 어울리신다. 괜찮네요. 소리 안 나죠 이제? 네. 오. 가죽 옷이 이게 1년 동안 보관하면서 좀 아무래도 유연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소리가 나는 것 같아서 제가 크림을 좀 발라야 돼요. 원래. 아 그래요? 네. 그냥 이 옷으로 이제 가시죠 앞으로. 이걸로요? 네. 이거 입고 계속 나오라고? 지금 법방이라고? 아니 오늘까지만 입어먹기로 했는데 제가 이거 계속 입고 나오면 안 되지. 네. 네. 예. 자, 그 아까 뭐 넷플릭스 얘기도 나왔는데 이제 플랫폼 기업들이 굉장히 그 영역을 파괴하는 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 쇼핑 업체가 게임을 뭐 그렇죠.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문제를 저희 경제팀에서 좀 집중적으로 할 건데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유럽에서 모바일 게임 서비스를 시작을 했대요. 그래서 이제 과연 이게 이제 시청자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저희가 한번 따져봤습니다. 네. 화면 좀 바꿔주십시오. 댓글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고 있어요. 노량진 재수생 같다고. 저는 사실 이 번호가 1번이면 좋은데. 네. 최성동님이 가죽 잠바보다 낫다고. 아 그래요? 사법고시 준비만 하는 사촌형 같다고. 노징어 게임 나왔습니다. 예. 너무 괜찮네요. 저한테 어울리는 색깔이 좀 네. 잘 받으세요. 잘 받는데요? 네. 괜찮네. 은근히 그때 머리띠도 그렇고 다 잘 받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타이트해가지고 뭔가 몸에도 훨씬 더. 내가 그런 말에 속아 넘어갈 것 같아요 지금. 본인이나 지금 머리띠 하고 있어 지금. 왜 그래? 오늘까지만. 네. 자, 저희 그 인권사회팀에서 또 제보는 MBC를 간만에 하는데 수술실에서 영업사원이 수술하는 장면을 뭐 포착한 영상을 저희가 좀 확보를 했는데 의사한테 이렇게 수술을 가르쳐주면서 실제로 수술을 하는 뭐 이런 영상이에요. 근데 병원 측에서는 그 의료기기의 작동법을 배우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했는데 제보자 말에 따르면 수십 번 정도 있었다고요. 그래서 아니 의료기기 작동법은 실제 수술하면서 배우면 안 되는 거죠. 네네. 그래서 저희가 또 준비했고요. 그다음에 미 국무부가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니고 X성이라는 거 돼 있는 여권을 발급을 처음으로. X성이요? 네, X성.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뭐 스토리를 봤더니 다나 짐 씨라는 분께서 6년 동안 그 미 국무부를 상대로 소송을 벌여가지고 이뤄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분은 남성으로 태어났지만 성 정체성이 바뀌어가지고 자신이 이제 중성이라는 걸 나중에 알게 돼서 그걸 계속 요구를 했는데 미 국무부는 앞으로는 이제 의료 증빙 없이 본인이 원하는 성을 쓸 수 있게 이렇게 좀 여권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박종호님이 김민우 아나운서가 제일 사람 남다고 하셨어요. 아니, 감사합니다. 네. 아니 저도 뭐 사람답지 않아요?
아니, 멋있어요. 네네. 자 그리고 양육비를 안 준 배드파드 6명이 네. 운전면허가 정지될 위기에 오. 처했어요. 그래서 여가부가 심의를 열어서 결정을 했는데 이분들이 한 최고 1억 2천만 원 정도 양육비를 안 냈대요. 1억 2천만 원이요? 네. 근데 100일 동안의 정지 기간 동안 돈을 다 내면 네. 이 정지 처분 요청을 철회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네. 아무튼 오늘 이번 주는 굉장히 뭔가 방송이 정체성이 흔들렸어요. 여러 가지로. 그래서 제가 좀 여러분께 대신 사과드리고 다음 주부터는 좀 분위기 다 잡고 정통 시사 프로그램으로서의 어떤 본연의 길을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할로윈까지 잘 보내시고 저희는 월요일 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금요일도 시청 부탁드리고 본방도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